떨린다는 한동훈 장관의 그 말,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YTN이 국정과제 점검회의 리허설이라면서 영상 하나를 공개했고, 대통령실은 이게 리허설은 아니고 단순 기술 점검이었다, 이 보도에 유감을 표한 이후에 YTN도 내부 자체 징계에 나섰는데요. 그래서 좀 일단락이 된 줄 알았는데, 일부 언론이 한동훈 장관이 생방송과 리허설에서 떨린다는 말을 똑같이 반복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무부까지 가짜뉴스다 이렇게 반박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국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질문자가 질문하고 답변자가 답변하는 소위 질문 리허설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세상 천지에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질문을 사전에 주고받아서 짜고 친다라고 하면 그게 국민과의 대화이겠습니까? 반쪽짜리 대화죠.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받을 때 별로 긴장 안 했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공직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님, 몇몇 언론이 한동훈 장관이 저 생방송을 때 국민들 앞에선 떨린다, 이 발언을 리허설 때부터 연습했다, 이 의혹을 제기했다가, 물론 기사가 삭제가 됐는데 법무부가 단호하게 악의적인 허위 보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이제 YTN의 돌발 영상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온 거를 근거로 했는데, 예. 자, 돌발 영상에서 그 리허설 장면이라고 이제 거기서 쓴 그것도 이제 그 대통령실 기자단의 어떤 규칙이나 뭐 이런 걸 위반한 것이 되고요. 예. 그리고 실제 거기에 보면 그 리허설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런 걸 안 했다는 게 지금 법무부 측의 반박이잖아요. 예. 근데 그 반박이 맞고, 그리고 기사를 내린 거 보니까 아마 한동훈 장관 측의 반박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됐다면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한동훈 장관이 리허설에서 떨린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은 연습을 해서 떨린다는 것까지도 연습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전에 완벽하게 짜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사실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런 오보는 도대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유포가 되는가 하는 부분까지도 저는 오히려 뭐 법무부의 반박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언론사 자체적으로 좀 시스템을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왜 비슷한 상황이 계속해서 가짜뉴스라는 반박을 받고 기사를 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는 언론사로서도 굉장히 창피한 일이거든요. 예. 저는 언론사 자체가 좀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뭔가 의도를 갖고 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를 또 법무부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법무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뭐 기자들이 그 굳이 의도를 가지고 했을까 싶은 그랬겠죠. 생각은 들어요. 네. 명백한 사실과 다르다,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허위 보도를 했다. 일단 이 기사는 내려진 상태인데요. 그런데 뭐 크게는 오늘 이 YTN 관련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까지 나섰습니다. 국민께 정책 방향을 생생히 설명하는 자리를 폄훼하기 위해 YTN은 테스트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마치 사전에 기획된 행사인 양 악의적으로 편집했습니다. 언론사들이 지켜오던 원칙과 약속, 관행을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리허설 영상 공개와 관련해서 YTN에게 사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날리면 시즌2 시작하는 것입니까? 누가 봐도 언론에 대한 겁박이자 탄압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겸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명의 이재명. 이재명 부대변인이 이 자체를, 아니 뭐 사전 점검이고 기술 점검 테스트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악의적 편집했다 YTN 얘기했고, YTN이 사과했어요. 그리고 뭐 본인 자체 징계하겠다 내부.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게 과거에 있었던 바이든 날리면 시즌2인가, 누가 봐도 언론에 대한 겁박과 탄압이다. 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저는 YTN까지 왜 이런 일을 했나 참 이해가 되잖아요. 우선 이 리허설 영상은요, 역대 정부에서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한번 점검을 해달라. 이 정도면 음향 같은 게 괜찮겠냐.
이렇게 타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송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 취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것을 돌발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좀 편집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이런 소재로 삼았다는 게 좀 대단히 안타깝고요. 예. 오늘 아침에 YTN 스튜디오에 제가 라디오 인터뷰 때문에 다녀왔는데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크다. 예. 이런 말을 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상황실장도 했고 예.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 언론사와의 신의 문제를 모르지 않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이 있다. 이러면서 폐륜이란 단어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태원 참사 관련된 거 얘기면 예.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본인 스스로부터 좀 돌아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수한테 한 것 이런 게 폐륜 아니겠습니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그건 리허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 일종의 마이크 테스트 성격의 사전 점검이다. 이걸 리허설로 규정해서 라이브인 것처럼 라이브가 아닌 것처럼 호도하는 건 가짜 뉴스다. 뭐 법무부 한동훈 장관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러게다 보니 전임 정부에서도 그럼 그때도 다 라이브라고 하더니 그때 뭐 리허설 했었던 멘트를 똑같이 된 거 아니냐. 뭐 이 얘기까지 소환이 되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이걸 좀 어떻게 중간에서 바라보십니까? 근데 전 정부가 됐든 현 정부가 됐든 저 정도의 비판은 당연히 언론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예. 국정과제 점검회의라는 것도 결국 국민과 대통령이 소통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국민 패널을 각 부처에서 선정해서 추천을 하고 그 패널이 질문한 것들이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적어놓고 소통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소통이 아니라 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YTN이 비록 뭐 관행을 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대통령이 몇 시간 정도를 리허설하는 것이었다면 기술 점검의 수준이 아니라 리허설이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히 대본 있고 100% 똑같았다는 건 지금 일단 이 변호사님의 가정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전 정부가 됐든 현 정부가 됐든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면 예. 질의와 응답이 정해진 것들은 의미가 없는 소통이고 이건 쇼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비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충분히 생각되고요. 또 언론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부가 강한 어조를 내면 안 돼요. 언론에 대해서 강한 어조를 내면 언론 길들이기가 되고 결국에 언론은 정부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고 알겠습니다. 찬양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날리면 시즌2가 아니냐. MBC 직원에게 비행기 타지 말라. YTN 지분 매각하겠다. 이런 것들이 결론은 언론에 길들이기가 되고 언론이 길들여지면 국정은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일단 오늘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지난주에 했던 이 떨린다 이 발언 리허설 때부터 연습했던 거 아니냐. 이 발언은 명백한 허위 보도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일단 기사는 내려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와는 별개로 바로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카페를 찾아서 배우 최우람 씨와 함께 등장을 해서 좀 여러 눈길을 끌었는데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1971년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만 71년부터 1989년까지 그 수사반장을 하셨고요. 제 인생 곳곳의 기억에 선생님의 작품의 잔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작품에서 느끼는 감동 그 이상으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것에 더 큰 감동을 느낍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선 카페가 문을 여는데 이 문 연 의미가 차 한잔과 대화, 용서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서 해결될 수 있겠다 하는 어떤 안도감이 이렇게 직업으로 여기서 일해 주시는 분들도 고맙지만 허락해 주신 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장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법무부가 교정당국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서울 동부구치소에 카페 하나가 생겼다. 한동훈 장관 가서 테이프 커팅도 하고 뭐 이 장면은 좀 익숙한데 여기에 또 한 장관 옆에 배우 최불암 씨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그 인연으로 여기를 함께 한 겁니까?
제가 이제 그 뉴스를 옛날 거부터 쭉 검색해 보니까 예. 최불암 씨가 이제 2012년부터 예. 제로 캠프라고요. 아하. 사회 복귀를 도와주는 그 모토가 이제 그 세상에 나쁜 소년은 없다. 예. 이런 이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년 이상 교정행 등에 상당히 그 활동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아마 같이 이제 그 장관하고 행사를 했고요. 요즘 여기 교정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처벌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그 교화를 통해서 재범을 막고 사회에 다시 이게 복귀할 수 있는. 그래서 저 카페가요, 여성 뭐 재소자들이 이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회 복귀를 도와주는 예. 아주 그 좋은 취지입니다. 예. 저는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일을 최불암 씨가 하고 있다 이래 봅니다. 좀 이례적으로 한 장관의 또 웃음기 있는 화면도 잠깐 봤고 최불암 씨, 배우 최불암 씨 함께했던 그 서울 구치소 안에, 동부구치소 안에 있었던 카페 개점 얘기까지 영상으로만 짧게 만나봤습니다. 사진 하나만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제가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를 전해드리다가 애초에 다소 잘못된 정보를 전해드리기 때문에 정리하는 마음에서.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오늘 캄보디아 소암한 후 로타군을 직접 만났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사진이 방금 전에 공개가 됐는데 저 로타군이 산타 모자를 쓴 화면도 좀 이채롭고요. 또 소나트까지 하는 오늘 회복한 모습을 보니 기쁘다. 사진 몇 장이 공개된 얘기까지 저희가 오늘 공개된 사진 내용까지 새롭게 알려드리면서 이번 주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까지 다시 한 번 더 만나봤고요. 정리하겠습니다.